한 달 50만 원의 남편 용돈. 한평생 고생한 대가입니까? 아니면 가정불화의 불씨입니까? 오늘 우리는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내 눈치 전혀 안 보고 당당하게 한 달 50만 원을 쓰는 한 가장의 진짜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일 겁니다. 30년 넘게 월급 봉투가 통장에 찍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고스란히 이체되고 정해진 용돈을 받아 쓰는 삶. 한때는 가장의 책임감이었던 그 월급 봉투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매달 제출해야 하는 성적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퇴직 후 제2의 직장에서 새로운 월급을 받게 됩니다. 많든 적든 그 돈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내 손에 쥐어보는 돈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만큼은 내 계획대로 한번 써보고 싶다. 평생 고생한 나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라는 마음, 어떻게 이기심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이 자유라는 꿈을 꾸는 그 순간 아내는 텅 빈 쌀독을 마주하는 것 같은 냉혹한 현실을 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의 한 달 평균 적정생활비는 324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아무리 아껴 써도 최소 217만 원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식비입니다. 삼시세끼 밥값 걱정이 현실이 된 마당에 남편의 용돈 50만 원은 가정의 재정이라는 두 개 생긴 작은 구멍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은퇴 가장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지뢰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절반을 내줬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예를 들어 다른 소득 없이 시가 5억 원짜리 집에만 살아도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월 2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머릿속으로 그린 50만 원짜리 계획은 이런 숨어있는 고정비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사상 누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김진석 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 전환을 신청하고 다행히 경비직으로 재취업해 월 180만 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중에 내 국민연금 나오면 그건 당신 다 줄게. 대신 이 180만 원은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씩만 좀 쓸게. 30년 만에 경제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나름의 완벽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100만 원과 아내 앞으로 나올 국민연금이면 두 사람 생활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 180만 원 중 50만 원은 옛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 취미인 등산 장비 구입에 쓰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모아 비상금으로 쓸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아내가 관리하던 공동생활비 통장에서는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부부의 보험료와 통신비 등 150만 원이 넘는 돈이 칼같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월세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조카의 결혼식 축의금, 갑자기 아픈 아내의 병원비까지 겹치자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내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결국 갈등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경제관념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고 나가는 돈은 전혀 모르잖아. 아내의 울분에 찬 목소리에 김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여태 잘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그래? 하지만 아내가 그동안 빼곡히 적어온 가계부를 눈앞에 펼쳐놓는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달콤했던 용돈 50만 원. 은 가정의 재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50만 원이라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이어온 재무 관리 방식이 끝나는 은퇴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소통과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은 채 각자의 입장만 내세운 결과 돈 문제는 부부간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져버린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 부장의 안타까운 실수를 지켜봤습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원래 다 저러고 사는 거지 생각하며 영상을 끄지는 말아주십시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갈등 없는 노후를 위한 진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박민준 선생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들 부부도 김 부장네와 똑같은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 가게 대화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이날만큼은 절대 감정적인 비난이나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오직 숫자와 사실에 기반해서만 대화한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마치 한 유튜브 영상에서 딸이 부모님의 가계부를 분석해주듯 모든 것을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아내의 국민연금,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이자 수입까지 모든 수입원을 하나의 표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관리비, 보험료, 대출이자,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 모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항목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자 비로소 현실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이때 일어났습니다. 모든 숫자를 함께 들여다보던 아내는 남편의 50만 원이 단순한 유흥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남편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들 앞에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사회생활비, 이자, 삶의 활력소라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금융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꿈꾸는 적정한 노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뿐 아니라 여행이나 여가활동, 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남편의 50만 원은 바로 그 적정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였던 셈입니다. 마침내 부부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먼저 공동생활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각자의 수입에서 약속한 금액을 이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고정비와 생활비는 오직 이 통장에서만 지출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남은 돈은 서로 일절 간섭하지 않는 개인 예산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의 50만 원은 이제 더 이상 눈치 봐야 할 돈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든 시스템 안에서 보장된 당당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와 함께 우리 집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A사 용지를 꺼내 왼쪽에는 우리 집의 모든 수입을, 오른쪽에는 모든 지출을 함께 적어보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했던 불안감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둘째,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부부가 함께 꿈꾸는 여행, 자녀나 손주를 위한 선물, 건강관리 등 행복을 위한 지출은 어떻게 확보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관리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50만 원이 우리 가정의 행복 우선순위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함께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셋째, 역할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만약 남편이 계속해서 현실 감각이 부족하다면 딱 한 달만이라도 남편에게 직접 가게 관리의 정권을 맡겨보는 겁니다. 직접 관리비 고지서의 숫자를 확인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식료품 가격에 놀라다 보면 아내의 불안감을 몸소 체감하며 진정한 경제 공동체의 의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편 용돈 50만 원. 논쟁의 본질은 액수가 아닙니다. 은퇴라는 삶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부부가 서로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재무 규칙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 이야기는 불편하고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관계의 골만 깊어질 뿐입니다. 은퇴 후의 재정 계획은 더 이상 혼자 세우는 독립선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그리는 인생 이막의 청사진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보, 우리 돈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해볼까? 그 한마디가 눈치 보지 않는 평화로운 노후의 진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우리 세대에게 꼭 필요한 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지혜롭고 품위 있는 인생 이막을 함께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가장 먼저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